태풍 22호 하롱. 동해에서 방향을 전환, 추석 연휴 직전 폭염과 폭우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오늘 CIA TV 특별 기상보고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2025년 태풍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바다는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태풍 22호 하롱, 헐롱은 서태평양에서 발생하여 금세 아시아 전역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상으로 북상하여 일본이나 한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하롱의 진로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롱의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9월 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대기 교란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상청 JMA 위성 관측 결과 강한 대류층, 낮은 운정 온도, 그리고 저층 소용돌이가 관측되었는데 이는 열대성 저기압 발달의 초기 징후였습니다. 48시간 만에 이 시스템은 열대성 폭풍 할롱, 베트남에서는 22호 태풍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초기 강도는 중간 정도였고 풍속은 시속 65km였지만 무서운 것은 당시 바다와 대기 상태가 이 폭풍이 발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는 30에서 섭씨 31도로 수년간 평균 기온보다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풍부한 수분과 낮은 윈드시어는 이 기상학적 괴물을 불어넣는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2일 할롱은 강한 폭풍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강도의 증가가 너무 빨라 전문가들은 이를 급격한 강화라고 불렀습니다. 폭풍의 중심부는 직경 약 30km 위 완벽한 원형륜을 열었고 그 주위를 15km 이상의 대류 구름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GFS와 ECMWF 기상 모델은 모두 할롱 태풍이 북서쪽, 일본 남쪽 바다로 이동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궤적을 계속 유지한다면 규슈, 시코쿠, 심지어 수도 도쿄가 위치한 간토 지역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덮는 거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확장되었습니다. 거대한 대기 장벽을 형성하여 할롱 태풍의 경로를 막았습니다. 500헥토파스칼 기압 지도에서 중국 동쪽의 고기압의 중심인 고기압성 소용돌이를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할롱 태풍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서 제트 기류에 의해 남동쪽으로 밀려났습니다. 10월 6일 초 위성 사진은 할롱 태풍이 일본 남쪽 도쿄에서 약 800km 떨어진 오가사와라 제도 근처에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상대로 북쪽으로 곧장 이동하는 대신 폭풍은 지도에서 이상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이 현상을 역행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폭풍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당시 할롱은 두 힘 사이에 갇힌 전사와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고기압 경계에서 불어오는 전단풍이 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고기압성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를 공격하는 대신 후퇴했지만 조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롱의 방향이 역전된 것은 드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일련의 이례적인 기상현상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특히 제주도, 경상도, 부산 지역에서는 10월 중순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어서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이 따사로웠는데 이때는 시원한 가을바람과 노란 나무들이 만발해야 할 때였습니다. 기상청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태풍 할롱의 방향 전환으로 남쪽에서 덥고 습한 기단이 유입되었습니다. 이 기류가 지표면으로 밀려들어 기온 역전 현상을 일으켜 이 지역의 계절에 맞지 않는 폭염이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를 두 번째 여름에 비유했습니다. 상점들은 다시 에어컨을 켜야 했고 관광객들은 7월 중순처럼 해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롱베이는 상륙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피해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동해에서는 4에서 6m 높이의 파도가 기록되었고 강풍과 역류로 인해 많은 어선들이 폭풍을 피하기 위해 선회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상청이 남해상의 강풍과 높은 파도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부산과 후쿠오카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해안 지역은 화창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만조로 침수되었습니다. 한롱기류는 상공에서 강한 난기류를 발생시켜 수십 개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의 항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서울발 도쿄행 보잉 777기는 남쪽에서 발생하는 강한 난기류를 피하기 위해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야 했습니다. 한롱은 일본 남부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태평양의 엄청난 양의 수분을 흡수하여 규슈, 시코쿠, 간토 지방에 폭우와 강풍을 일으켰습니다. 가고시마에서는 24시간 동안 300mm에 달하는 비가 내려 많은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천둥과 폭우로 가득 찬 추석 밤을 보냈고 신칸센 열차는 안전상의 이유로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변 해수 수온이 섭씨 28도로 유지되어 한롱의 강도가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에서 추석은 중추절과 마찬가지로 가족 모임을 갖는 명절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고향을 방문하고 송편과 과일을 즐기며 수확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올해 축제는 비바람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짙은 구름이 끊임없이 떠다녔으며 때때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 거리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연휴 첫날 차량 대수는 약 30% 증가했지만 비와 강풍으로 인해 고속도로 평균 속도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가족끼리 차를 타고 가는 모습, 지친 얼굴, 웃음소리가 이 모든 것이 이색적인 가을 풍경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태풍이 여전히 이 지역의 날씨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한롱 태풍이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태풍의 출현과 방향은 동아시아 전체의 대기권을 변화시켰습니다. 태풍이 차단되자 일본 남부 해역에 축적된 열이 방출되지 않아 북쪽 저기압이 평소처럼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첫째 주 내내 덥고 습한 기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상하이와 항저우와 같은 많은 해안 도시들이 10월 한 달 동안 기록적인 고온을 기록한 반면 북쪽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차단되어 하류로 흐르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체계가 더욱 예측 불가능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설령 태풍이 상륙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 전체의 열습풍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제기상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서태평양 지역은 여전히 매우 활동적입니다. 새로운 사이클론 인베스트 95와트 이 필리핀 동쪽에서 감지되었으며 며칠 안에 다음 폭풍인 23호 폭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일련의 폭풍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베트남, 대만 사람들은 매일의 일기예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태풍 한롱은 어느 나라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2025년 기상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폭풍이 막히고 돌아가며 이 지역의 더운 날씨, 강풍, 거친 파도, 폭우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자연은 항상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자연의 힘이 아니라 자연이 측정하는 어려움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집으로 운전하고 추석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식사 중 여전히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든 해가 뜨든 강풍이 불든 높은 파도가 치든 모든 폭풍은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지나가는 모든 폭풍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인내심, 준비, 그리고 모든 평화로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따뜻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CIA TV 뉴스를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여 모두가 예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